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수 6월 20일 화요일 오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이시고 박정희 정신개성사업회 상임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대구에서 오늘 오신 길이죠. 예. 어떤 일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예. 국회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에 징계 요청하는 제소장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예.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당무감사실에 예. 와서 지금 제출하고 제출하고 지금 막 오시는 길이죠. 맞습니다. 예, 여의도에서 제가 있는 예수투데이 가까운데 예. 지금 막 제출하고 오셨습니다. 예. 그냥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왜 홍준표가 징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같은 그 대구 지역 사회에 같이 계시잖아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징계해야 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사실. 예. 오래됐어요. 예. 우선 직접적인 최근의 말씀만 드리면은 예. 지난 5월 10일 예.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되는 날에 그렇죠.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구 시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 예. 그러니까 당신이 한 수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조롱을 했죠. 예. 그러고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옹졸하다. 예, 옹졸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윤석열 정부를 어렵게 만들고 위신을 추락시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대표를 그것도 이제 반대당 대표 앞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것도 인신공격이죠. 옹졸하다. 이건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해당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두 최고위원을 징계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는 사실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보는데. 태영호, 김재원. 그런 사안에 징계한다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언행은 더 심각한 해당이기 때문에 중대한 해당행위 사유에 해당되므로 저희들이 이번에 징계를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윤리위에 오늘 제소장을 대구 각계 인사 22명의 연명으로 제출하게 된 거죠. 22분이 연명을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 또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그렇죠. 이제 사실 정확히 처리수인데 처리수. 근데 이제 오염수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방류를 정부가 찬성해서는 안 된다. 반대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야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의 제일 이유를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불난데다가 휘발유를 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이적 행위고 윤석열 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정말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직접적인 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5월 10일 날 취임 1주년 때 만난 것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표 한 번도 만나질 않았어요. 만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죠. 지금 어쨌든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고 피의자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나면은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맞습니다.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범법 혐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서로 국가를 위한 정책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데 하필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그날 이재명을 집무실에서 만나서 오히려 뒷담화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뒷담화를 하고 또 김기현 대표도 옹졸한 사람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정치 효과를 낳냐면 참 천하의 모사꾼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간질이긴 하지만 그렇게 꿰뚫고 본 거죠. 내가 낫다. 내가 한 수 위다. 내가 정말 국가를 잘 협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인데 그 박지원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홍준표 시장의 이 행동이 얼마나 그 해당적이고 예. 그 정부에 해를 끼치는가를 예. 그 반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예. 뭐냐면은 예. 무조건 방류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IAEA에서 다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 확실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방류를 하는 건데 그건 국제사회가 그 그렇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그것을 뭐 핵 폐수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최대의 수단으로 해서 거의 뭐 괴담 수준을 막 퍼뜨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시장이 특히 대구는 보수의 텃밭입니다. 신장 같은 데죠. 그렇습니다. 그곳의 시장이 마치 이재명과 보완내동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왜 윤석열 대통령과 갑자기 각을 세우고 있는가? 각을 세운다는 건 참 좋은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 그 국정 운영에 이 초를 치고 있는가?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안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지금 차기를 노리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구에 여러 가지 들리는 풍문도 있고요. 예, 실제 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 차기 그 대선 준비를 위해서 예. 아예 대구시에 캠프가 꾸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어떻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서 정권 재창출 과정에 본인이 예. 어떻든 하나의 유력 후보로 등장해서 그렇죠. 이어간다는 보다는 예. 뭔가 도중에 예. 이 뭐 사단이 났어. 예. 마치 약간까지, 사단을 내서 예. 뭔가 이게 이 유구가 생겨서 예. 이 판이 흐트러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자신이 지금 아직도 뚜렷한 이쪽에서 유력 주자가 형성 안 된 예. 상태에서 뭐 일부 또 한동훈 등도 있지만은 예. 자기가 노련함을 보이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본인이 대선 후보로 등장했듯이 이번에도 윤석열 끝까지 정부가 뭔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예.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이건 추측인데요. 제 제 진단입니다. 정치적 뭐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고는 이제 정치적 상상력은 뭐 충분히 펼칠 수 소극적으로 본다면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예. 그런데 이 노이즈 마케팅도 예. 계속 윤석열 정부를 그 깔아내리는, 예.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어. 당을 해당하는 방향으로 자꾸 노이즈 마케팅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본다면 본인이 이제 대선에 혹시 다음 출마했을 때 예. 이 보수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 지지자들 또 중도층들 예. 이 정부의 각을 세움으로써 예. 그까지 내다본 아주 그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 아니냐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정치 구단을 자임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예, 그러냐면은 예, 맞습니다. 한동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대선 끝나고 한동안은 그래서 본인이 이 하방을 해 있으면서 그래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분히 자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이 나타나고 예. 원희룡이 뜨고 네. 막 이러니까 좀 조급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한동훈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냥 퇴장을 해버려 전화를 끊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제가 과거의 과정을 보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졌잖아요. 예,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그때는 또 회방을 놨어요. 예, 그때 이제 뭐라 했냐 하면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예.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는 네. 이 결정적인 저주를 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기본 인식이고 예. 그러다가 계속 뭐 대통령 후보를 어렵게 만들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나니까 이제 고개를 숙였죠. 고개를 숙이다가 예. 조금 있다가 이제 한때는 좀 호위무사처럼 나서다가 예.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본색을 드러내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색을 드러낸 거. 본색을 드러냈다. 예. 원래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시 드러낸 것이다. 예. 그것도 뭐 적극적이보다는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예.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본인이 하방해에서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중앙 정치에 접근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앙 정치에는 벌써 여러 가지 뭐 차기 후보군도 막 등장을 하고 또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이 법 여건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원희룡 치고 올라오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밑에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대구에 있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대구 시정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결국은 중앙 정치권에 계속 참견을 하면서 본인의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대구에서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이렇게 그 당의 윤리위에 제소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참여 인원이 한 22분이라고 했는데 예. 우리 김영기 교수님이 김영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뭐 홍종험 전 매일신문 논설 주간, 뭐 서석구 변호사 쭉 있고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정계, 시민사회계 주요 인사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월 23일에는 대구시 당사 앞에서 홍준표 시장을 징계하고 출당시켜라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제소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성명서 안에 각 인사 22분이 우선 국민의힘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도부에게 홍준표 시장을 당 윤리위에 제소해서 중징계하고 출당시켜라. 이렇게 이제 대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데도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이게 당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그럼 우리가 제소하자. 원래 성명서에 발표한 대로.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오늘 와서 제소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그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이 됐어요. 보통 당 대표를 지내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상임 고문이 들어가는데 그때 정강훈 목사 그리고 또 김재원 당시 최고위원과 막 대립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와도 뭐 설전을 벌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체제 이후에 당이 모처럼 그 좀 안정이 돼 있는데 잡음이 안 났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를 또 흔들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당 상임 고문 쪽에서 해촉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금 비윤, 심지어 반윤 같은 행세를 하고 이재명 대표와 보조를 맞추는 뭐 구스마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흔히들 홍준표 시장을 정치 구단은 하지만 자칭 구단. 자칭 저는 내부 총질 구단이다. 제2의 이준석. 이준석은 뭐 초단도 안 돼요. 내부 총질. 내부 총질에서 초단도 너무 표순하게 하네. 이거는 아주 교묘하게 쳤다가 뭐 빠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제소를 하고 출당시킨 요건 이유가 홍준표 시장을 제대로 두면 앞으로 4년 내내 4년 내내 대권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일단 우선 출당시키고 그다음 대구에서 이제 여론이 비등하는데 그다음은 대구 시민들이 이제 주민 소환으로 이제 시장직을 제대로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앙정부에 중앙정부 끊임없이 자꾸 관여하고 하루 종일 이거 뉴스만 보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뉴스. 그러니까 대구 시정을 크게도 보지만 세세하게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 크게 보는 그래서 구상도 거의 안 보이고 아주 세세하게 시정을 살피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그냥 황제처럼 행사하면서 일체의 비판을 차단하고 언론이 비판하면 어떤 뭐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고 그러고 취재를 못하게 하고 이런 그 반민주적인 독재적인 행태를 대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황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무도 비판하면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대구 국회의원들도 한때 이래였습니다. 다음 총선에 대구 국회의원들 3선 이상 전부 공천조사 안 된다. 진짜 그러면 대구 시장이 대구 뭐 3선 이상의 국회의원 누구라고 말씀 안 되겠지만 주호영, 뭐 김상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우리가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언론에서도 보도 안 해줍니다. 홍 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보도 비판은 보도 안 하니까 대구에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원로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김 교수가 좀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래가 요번에 엮어 성명 방표하고 5월 23일 날 오늘 이제 마침 오늘이 이제 와서 윤리에 제소하게 된 거죠. 끝까지 오신 거고. 그러니까 5월 20일. 이 지역사회에서 굳이 뭐 홍준표 시장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일단은 아니지만은 지역사회에서 그 강력 단체장들이 지역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역 언론이 많은 부분을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 의존을 해요. 그런데 그 지자체에 어떤 협찬이나 광고를 주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맞습니다. 그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언론이 예를 들어서 자기 단체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도 그걸 제대로 보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초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준표 시장은 시장으로 가고 나서
언론에 대해서 그런 그 어떤 제약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대로 이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왜 대구시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 정치권에만 기웃거리느냐? 예. 지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 홍준표 시장이 이 대구시정을 본인의 차기 대권 욕심, 그러니까 정치 욕심을 그 충족하기 위해서 대구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결국 그런 것이 아니냐. 네. 사실 대구시장 출마하면서 하방한다 했거든요. 제가 하방한다고 했죠. 이 하방이란 말이 뭐냐면 대구가 저 시골 그러니까요. 농촌에 이래 보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 문화혁명 때 뭐, 그 관료들 예, 예. 잘못된 관료도 가서 이제 예, 가수 그 예, 가수 정화시켜 있어 정신교조 하는 거죠. 정신교조하고 다시 올라오고 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방한다 했으면 예. 대구 가서 대구 그 달성군에 농촌에 가서 농사를 그렇죠. 하든가 거기 아니면 하방이죠. 도시에서 청소를 해야 돼요. 예. 환경 미화해야 돼요. 예. 그게 하방입니다. 예. 근데 시장에 출마하더니 예. 결국은 그럼 시정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래도 홍준표가 건물 아니냐. 예. 그럼 대구시장 하면 중앙정부에서 함부로 못 대하고 예. 말이 통할 것이다. 예. 이런 기대가 많았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예. 지금 그렇죠. 1년 다 돼가는데 오히려 계속 아. 중앙정부에 예. 윤석열 정부에 예. 계속 뒷다리를 걸고 예. 디스하고 있으니 예. 그다음에 당에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뭐 사실은 당 원로이기 때문에 당에서 함부로 못 하고 대통령도 함부로 못 하고 있지만 예. 속으로는 불불 끓는다 볼 줄 그럼요. 알겠어요. 예, 근데 예. 이런 상태에서 예. 누가 대구에 아, 그러네. 거대한 예산을 줄 예산을 것이며. 제대로 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대구를 위해서도 이 홍 시장이 이대로 나누면 안 되겠다. 예. 뭐 안 되면 계속 적하면 예. 주민소환해가 주민소환을 이제 해야 된다. 뭐 대통령 같으면 탄핵이지만 예. 이런 주민소환입니다. 예. 단체장 예. 하자는 지금 여론이 팽배하고 있고 제가 요즘 이렇게 이 성명서하고 나서고 있으니까 각계 인사들 원로들이 저한테 전화 오고 찾아옵니다. 예. 가만둬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막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대구 시민들이 그러면 쏘건 측면도 있네요. 왜 그러냐면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때 경선할 때 뭐 네. 김재원이나 또 뭐 그 누구죠 변호사, 그 유영아 변호사 네, 뭐 그렇죠. 경선을 할 때 본인이 거물급이고 이 중앙 정치에 인맥이 많으니까 본인이 대구시장이 되면은 가서 예산도 따오기 쉽고 그래서 대구 시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버리면은 맞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중앙 부처에서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뭐 예산 같은 거를. 예, 예. 그러면 결국 그 시민을 속이게 되는 그 결과적으로 예.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그 국민 소환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소환 제도. 네네네. 이 대통령은 뭐 탄핵이 있지만은 이 지자체장은 주민 소환 제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위법하거나 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이 있어요.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과 지방위원은 이 유효 투표 중에서 그 가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네. 해임할 수 있다예요. 네네네. 직무가 태만하면은.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지금까지 그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직무 태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정치만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시도지사를 그 소환을 하려면은 투표권자, 그러니까 주민 중에서 투표권자 총수의 10%가 서명을 하고 그러면 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서 가반수가 찬성하면은 해임이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일단 10%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구 유권자들 중에서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정치적으로 이 책임은 그 좀 묻는 가정에서 네. 묻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제가 좀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예. 저 주민 소환제를 법제하는데 네. 사실 제가 기여를 했어요. 아, 예. 제가 지방 분권운동 정부 그러시죠, 의장으로 그러시죠. 있을 때 맞습니다. 예, 예. 포항에 그 이병석 의원과 함께 예, 국회부의장이 할 때 이분과 이제 소통하면서 예. 사실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죠. 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헌법에 없잖아요. 국회의원 없어요. 없는데 사실 그것도 해야 돼요 앞으로. 예, 같은 선출직인데. 예, 그런데 음. 이제 이 단체장과 또 지방 의원에 대해서 주민 소환을 하자고 지방 분권 운동에서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병석 의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넣었습니다. 예. 아, 정말 제가 기회를 한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했는데 대부분 예. 성공 못 합니다. 예. 뭐 한두 건 성공 사례 있고 어려워요. 예.
근데 저 스스로서는 예. 이번에 정말 광역단체장에 대구에서 이게 만약 이게 한번 대학 성공해버리면 아. 지방자치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죠. 함부로 못하면 단체장이.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주민 소환 10% 뭐 청구권자, 예. 그러니까 여기 유권자입니다. 예. 19세 이상. 예. 대구 인구의 19세 이상이 지금 한 200만 명 됩니다. 예. 그 200만 명의 10%는 20만 명 아, 이상을 받아내야 돼요. 예, 쉬운 일이 그것도 이제 아니네요. 대구의 이 몇 구의 골고루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아, 한 이런 곳에만 데는 집중되면 안 그렇죠. 되고. 거대한 운동이 나타나야 돼요. 예, 예. 만약 앞으로 홍 시장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예, 그러면- 원래대로 충실하면 예. 이 여론이 사그러지겠지만 예. 계속되면 이제 이게 정폭돼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오늘 저희들 이제 제소를 했지만 예. 그건 당에서 아래서 할 일이고 예. 이제 주민들이 과연 홍 시장이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예.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구 발전만 아니라 홍 시장을 나오면 계속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되고 예. 예. 정말 예. 이 정말 정권 재창출에 장애가 된다 했을 때는 뭐 지역 발전을 떠나서 예. 나라 발전에서 해롭다고 하는 생각이 확산되면 그렇죠. 저는 20만 명, 30만 명, 뭐 50만 명도 예. 정복되려 봅니다. 예. 그것은 오직 홍 시장 앞으로 행보에 예. 달렸는데 예. 지금 같아서는 쉽게 고칠 것 같지가 않아요. 고치지가 않겠죠. 본인의 예. 목적이 목적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구에서 예. 이걸 지금 뭐 물밑 작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막 각계에서 지금 이게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우선 대구 자존심 문제다. 대구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게 지금 예. 일반 민심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제 한 석 달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운동 예, 예. 법에 서명을 받기 위한. 한 3개월, 아, 120일, 4개월이면 4개월. 아,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 이제 하나의 방안은 예. 다음 내년 총선 때, 예, 예. 총선 4월이잖아요. 예. 총선 때 붙이면 또 투표율이 30%를 넘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일반 때 하면 이게 투표율이 30% 넘기기 어렵습니다. 예, 서명 예. 받았다 뭐 하더라도. 평일날 해버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조정이 나왔냐면 아, 목표가 충분히 총선 때. 이제 10% 서명을 받아가지고 예. 딱 그 총선 때 맞춰서 예. 그때 이제 물론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선관위하고 이제 조율이 돼야 예, 되겠죠. 예, 예. 그래 되면 선관위도 뭐 따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렇죠. 총선 때 하면 좋잖아요. 투표율도 높고. 그럼 대구는 뭐 사실 총선에서 뭐 대부분 뭐 국민의힘이 예. 뭐 압도하니까 예. 사실 무의미한 선거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소환 투표가 예. 총선에 만약 내년 4월에 이루어진다면은 이는 막 큰 이슈가 되고 대구가 전국의 이슈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구 시민들 달라지면요. 예. 이 엉터리 이게 잘못한 단체장을 몰아내자는 운동이 일어나면 네. 수도권에서도 민심이 바뀌면 야, 이 보수의 중심에서 그렇네. 혁신적인 바람이 일어나네. 예, 예. 이러면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당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 저는 예, 그래 보고 예, 있어요. 예, 예. 이제 하여튼 그런 가능성도 보면서 지금부터 대비하자는 지금 움직임이 각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민소환제가 그 진짜 추진이 돼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지금 지자체장들 각 지자체장 대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자체장들이 이 정말 엉망인 데가 많거든요. 그 소통령 하잖아요. 네, 그 멋대로, 지역에서 예, 그 지역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인사 다 뭐 예.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재정권도 있고 지금 재정이 분권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집권의 재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시도에서 갖고 있는 재정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일도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은 오늘 윤리위에 제소를 하셨으니까 윤리위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예. 윤리위가 보면 이 경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했는데 윤리위가 어느 정도 할 걸로 예상하세요? 저희들은 중징계와 출당 시계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요. 예. 김재원 의원이 그 발언을 좀 잘못했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예, 말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예, 틀린 말 아니에요. 5.18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최고위원이 그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요. 뭐 태영 의원 예. 무슨 어떤 그 전화 뭐 그런 관련된 예, 예. 대통령 그 청와대 말 그건 좀 문제 되지만 예, 좀 왜곡한 그 외에 거. 뭐 4.3 예. 북한에서 스스로 자기가 주장해요. 예. 북한이. 예. 그러면 그건 하나의 역사 해석일 수 있고 또 그게 실제 맞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건 논쟁거리지. 예. 최고위원을 이렇게
그냥 자른다는 최고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1년 예, 시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 당원권 정지한다는 건 예. 물론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대로 처신했다 보지는 않습니다. 아, 예.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틀린 말 한 거 없다.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고개를 숙여버린 고개 게. 숙이고 발발 떨고 말이죠. 이런 모습이 예. 이 국민의힘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 이런 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신을 추락시킨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그게 된다면 징계 사유지. 예. 뭐 5.18이든 발언하든가 태영 의원의 4.3 발언 이 자체 문제가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사소한 건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직격한 겁니다. 예. 예. 그 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예. 아니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부에서 예. 하고 총질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이 심각한 해당 행위고 또 특히 대구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그게 애틋한 심정이 강합니다. 예. 그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예.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습니다. 예. 예. 그에 대한 그 감정도 상당히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출당시키면서 예, 한다는 명분이 예. 당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 불가피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행사장에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 행사장에 어떤 스님 한 분이 나가 홍준표가 저 사기꾼이야 하면서 막 그냥 대구를 떠나라 해가 막 난장판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저에 바탕에 그런 민심도 있는 데다가 홍 시장이 계속 또 우리 대구 경북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밀어줘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예. 저쪽에서 계속 탄핵운동, 퇴진운동 나오고 있는 판에 확실히 그걸 방어는 안 해주고 호위무사는 참 돼야 마땅한데 그건 만들더라도 가만히 있어 줘야 되는데 계속 저쪽을 결국 저쪽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대하다.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희들이 이 윤리 제소에 대해서 흐리멍덩하게 유야무야 시키면 저희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제 비판할 겁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번에 이걸 소홀히 치고하고 유해무에 시키면 이제 다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들 비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으로 또 주민소환은 이제 지금 물밑으로 막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법에 걸리면 안 돼요. 합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뭐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이건 이제 대구 시민들의 과연 결기 또 앞으로 홍 시장의 행보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대구 그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바닥 민심,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좀 높게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 시장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지명도 지명도죠. 사실은 뭐 지명도라고 볼 수 있고 아직은 조금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1년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저는 급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계속 비판하니까. 그렇죠. 그 전에 조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디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여론 주도층의 여론은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시민들 경우에도, 왜 저러지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인심이 돌아서고. 하여튼 요번에 이 22분이 이렇게 나선 것도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나섰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명단이 다 있더라고요. 대구 지역사회에서. 이름을 걸기 때문에 사실은 또 좁은 대구 사회에서 이리저리 바치잖아요. 안면이. 대구는 특히.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자기 실명을 내놓고 한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죠. 그렇네. 우리 김영기 교수님께서는 그 대구의 최고 명문대죠. 경북대에서 경제학, 저명한 경제학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셔. 한 40년 하셨습니까? 37년. 그러니까요. 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고,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정신 개성 사업회 상임이사인데, 이사를 맡고 계시면서 이제 대구 지역, 원래 대구가 보수의 텃밭이다, 심장이다 하는데, 그 대구 안에서도 정통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박정희 정신 개성 사업회는 오래됐죠, 정통이? 아닙니다. 새로? 작년 5월에. 새로? 작년 5월에 이제 발긴 대회를 하고. 10월에 창립 대회를 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네요. 이제 기본 슬로건이 뭐냐면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뜨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예. 그 윤석열 정부가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 제2민족중흥을 해라. 예. 그 제2민족중흥의 위대한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라. 예. 쉽게 말하자면 박정희 2.0, 예. 제2박정희, 이제 지금까지 산업화 영웅인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예. 정신을 받아가 자유민주 통일을 전망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세계화시키는 지금 그 작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이번에 한미동맹이라든가 예.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갖고 지금 그렇죠.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세계 속에서의 그런 위상을 높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일에 기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바탕에는 박정희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걸 이제 존중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냥 뭐 박정희 기념단체를 만든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한 번 더 도약하자. 예.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예.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계화시켜 나가는 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고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자유민주 통일로 가는 예. 그 길을 닦는 데 기하기 위해서 예. 이걸 자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계신 김영규 교수께서 5월 10일 날 그 대구의 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그렇게 이 뒷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이제 격려를 하셔서 그때 대구시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또 후쿠시마 문제 관련 후쿠시마 그 방류수 문제 가지고 또 이재명과 보조를 맞추는 이런 모습에 화가 나셔서 지금 서울로 달려와서 조금 전에 당 윤리위원회에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 제명을 그러니까 제명이죠. 목표는. 제명이죠. 출당은 제명입니다. 출당. 그러니까 징계를 요구하는 그 요구서를 전달을 하고 막 송권의 혼술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준표 대구시장, 그 대구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이 서울에서 계속 홍준표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언행을 왜 하는지 그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신 김영규 교수님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